자, 2023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평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니까 밑이 같은 형태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고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형태로 생각해주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얘는 밑이 뒤에 곱하기 있는 형태 밑이 2로 같은 거니까 2의 루트 2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형태로 계산해주고, 2의 앞에 거는 결국 지수법칙에서 1, 그 다음에 밑이 같은 숫자에 대한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들은 덧셈 형태로 표현된다 라고 될 거니까 2의 0제곱 되면서 1이라고 계산하면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이죠. 2번 문제는 f'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결국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죠. 다항함수 미분법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죠. f'x를 구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될 것이니까 f'1은 6 마이너스 2에서 4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A5가 4일 때 A7은 A4A6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A6이라고 하는 건 A5에서부터 공비 하나 곱한 숫자일 테니까 4R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7은 A7 7번째 항은 5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한 거라 생각하면 4R제곱이다 라고 가져가면 되겠죠. 양변 4로 나눠주면 R제곱은 4R-4다.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0 될 테니까 R의 값이 2라고 표현되는구나. R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A8은 A5에서부터 R이 3번 가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8 나올 테니까 32 되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 dt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쌤이 수업 시간에 구통양미 요거 생각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먼저 구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x에 1 먼저 대입해주면 좌변은 0 될 것이고 1-a 플러스 1 될 테니까 a 값이 2다 라고 찾아질 거고, 양변 미분하면 좌변은 fx 3x의 제곱 우변 마이너스 a라고 표현되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2인 거 찾으면서 f2가 32 마이너스 2 하면서 10.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줘졌으니까 각변환에 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면 3분의 1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는데 사인 세타도 구해보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게 바꾸면 각변환 해주면 요게 될 테니까 요게 0보다 크다는 건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전부 0보다 작다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건 세타가 3, 4분면 각이구나.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0보다 크다라고 될 거고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하면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8. 그러면 사인 세타 보여주면 3분의 2루트 2인데 부 마이너스 음수해야 된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탄젠트 세타 보여주면 2루트 2라고 나오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함수 fx가 2에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에서 뭔가 끊어진 형태의 함수가 있다 라는 거. 근데 주어진 f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근데 fx는 2를 제외하고 무조건 연속이기 때문에 2에서만 잘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대한 우극한의 fx의 제곱, 이 극한 값과 2에 대한 좌극한 fx의 제곱
요것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함수값은 2의 우극한이랑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지면은 함수 fx의 제곱이 라는 함수가 연속이 될 것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극한값 구해주면 먼저 2에 대한 우극한은 밑에 식을 봐주면 되니까 1 나와서 1의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x 2에 대한 자극한은 위에 있는 식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4-2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5-2a의 제곱이 1 돼야 된다. 그러면 5-2a가 1 또는 5-2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즉 2a가 4인 a가 2인 경우, 또는 5a-2a가 계산해야 되니까 2a는 6, a가 3인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되면서 a의 합은 결국 5구나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라고 해서 문제 그래프로 주어졌는데, 우리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있죠. 그래가지고 2차 함수 위에 있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뒤집어진 함수니까 요 부분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해를 지르겠죠. 요 여기. 그래서 여기 위로 둘러싸인 요 영역의 넓이는 우리 공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나는 점이 0과 2가 있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s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1, 2의 마이너스 0의 제곱 해주니까 세제곱 해주니까 3분의 4라고 나올 것이고, 아랫부분의 넓이는 가로가 2, 세로가 1인 직사각형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으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3분의 4 더하기 2가 되면서 3분의 10 나오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 곡선 로그 함수로 주어지는 곡선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내분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내분점을 P라고 얘기하면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3분의 2의 m 플러스 3 더하기 m, 3분의 2의 m-3 플러스 m 플러스 3이라고 계산하게 되겠죠. 내분점 계산해주면 m 플러스 2, 여기는 3이니까 m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요 함수가 요 곡선, 요 점이 이 내분점이 요 곡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라는 걸로 대입해주면 m-1은 log 4의 x 플러스 m 플러스 10 더하기 m-2가 성립한다 라고 될 거고, 이항시켜주면 m 날라가고 마이너스 2항 하니까 1 되니까 log 4의 m 플러스 10이 1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m이 제가 계산에 실수했죠. 이게 m 플러스 3이라 주어졌었죠. 2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m 마이너스 위에 m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면서 4의 제곱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4의 제곱이 m 플러스 10 되는 거기 때문에 m이 6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함수 절대값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라는 함수가 있는데, x는 a와 b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p값을 찾자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절대값 있는 함수부터 차근차근히 그려주면 좋은데, x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두 친구들은 공통이 있어서 절대값도 있지만 사실 쌤은 편안하게 안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x제곱을 좀 묶어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 함수는 앞에 있는 부분만 p를 좀 가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x는 0에서 x축과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x축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y축 방향을 p만큼 이동한다 라는 형태의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p라고 생각하면 0에서는 접하고 있고 3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 요게 바로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절대값 씌우니까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극대극소
여기선 극대 두 가지가 있죠. 극대 두 가지의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극대값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극대가 함수값 같아져야 되는데 현재 극대값은 0에서 극대값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 버리면 뒤집어지는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 만나는 점 아랫부분이 뒤집어지면서 더 이상의 극대값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문제에서 말하는 경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x가 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접하는 경우에서도 뒤집어지는 부분 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로 가서 이런 부분이 x축이라 생각하면 만나는 점 왼쪽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뒤집어진다 치면 극소 지점이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형태, 극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극대 극소가 같아야 된다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극대 극소 부분이 반반 있는 위치가 x축이 되어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면 여기가 현재 P이면서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P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만나는 점에서 분명히 뒤집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극소 부분이 또다시 극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엔 만나는 지점들은 극소가 되는 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같아지도록 극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P와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했더니 원래 기존의 극대 극소의 딱 절반 부분, 딱 대칭적으로 절반 부분에 있어서 이 아랫부분이 그대로 올라오게끔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함수가 생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 찾아주면 일단 극소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만나는 점 찾아보면 극대 극소와 만나는 길이비가 2대1 길이비 같기 때문에 극소 지점이 2인 걸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0에서 함수값 P일 것이고, 그 다음에 2에서 함수값 찾아주면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죠. 요게 절대값 fx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친구 gx를 얘기하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P 2에서의 함수값 P-4라고 나올 건데 이 중간인 P-2가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P가 2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성질 대절 많이 알고 있으면 요 지점이 결국은 길이비가 1대1 되는 변곡점 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1의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찾아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 선분의 길이비 2대1 바탕으로 극소와 극대값, 원래 기존의 함수 g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극대 극소 함수값이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반대 부호값이 중간에 0이 돼야 된다는 걸로 극대값 p와 극소값 p-4의 절반 부분인 p-2 부분의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식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네, 공차가 양수인 수열이고 보면 문제에서 보니까 절대값 들어갔다라는 걸로 첫 번째 파악할 거는 일단 A4와 A6을 비교해보면 A4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4와 A6이 0보다 크니 작니 이런 것부터 판단이 좀 돼야 될 거니까 첫 번째 가능한 경우는 A4, A6이 전부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는 A4, A6이 전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또다시 세 번째는 A4는 0보다 작고 A6은 0보다 큰 경우,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게 8이다 라고 되면 결국은 A4 플러스 A6이란 게 마이너스 8, 그 다음엔 등차 중앙에 의해서 A5가 마이너스 4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둘 다 양수인 경우도 결국은 A5가 4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조건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찾아주면 나조건은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등차수의 합공식에서 2분의 9 A1 플러스 A9 요게 27이다라고 표현될 건데 A1 플러스 A9가 결국은 A5의 2배죠. 역시나 등차 중앙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9A5가 27이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A5가 3이란 얘기인데 맞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나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경우인 둘 다 같은 부호가 아닌 A4는 음수,
A6은 양수인 케이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가족건에 의해서 절대값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4 플러스 A6은 8이 되기 때문에 2D가 8, 즉 D가 4라는 거 나올 것이고 나조건에 의해서 A5가 3이라는 건 변동이 없을 겁니다. 라고 찾아주면 A10이란 값은 결국 A5에서부터 5D 5번만큼 공차를 D로 가면 될 거니까 결국은 3 더하기 5, 4, 5, 20 찾아주면 되니까 23. 즉 10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절대값 들어간 형태도 겁내지 말고 양음, 부호 판단부터 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보다시피 각에 대한 얘기, 길이에 대한 얘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삼각함수 활용 문제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BAC의 각의 크기가 60도다라는 게 주어졌고 AB 선분의 길이는 2루트 2, BC의 선분의 길이는 2루트 3인 삼각형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PAC 요 삼각형의 각, 여기 각이 30도, PCB의 각의 크기가 15도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주어진 것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니 일단 큰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큰 삼각형에 끼어 있는, 물론 반대편에 있는 각이 모르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각에 대한 크기가 하나 주어진 게 있으니까 AC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루트 3의 제곱인 12는 2루트 2의 제곱 8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를 계산하면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 조금 하면 12는 8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의 x다. 그러면 x의 제곱은 좀 숫자를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면 이렇게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는 이항하면 4 될 거고 절반의 제곱인 2가 있으면 원전제곱 실수일 수 있을 테니까 2라고 똑같이 해주면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6 되니까 x 마이너스 루트 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 걸 찾을 수 있을 것이고 x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다 라고 찾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x는 선분의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AC의 선분의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AP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했었거든요. APC란 요 삼각형의 넓이 얘기했는데 한 변의 길이를 찾은 거니까 나머지 PC의 길이와 각 하나를 구한다고 하면은 뭔가 생각보다 구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P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결국은 C각의 크기 한쪽에 15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각의 크기 알아내면 좋겠으니까 전체 각의 크기는 못 알아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이 또다시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각 C분의 맞은편의 길이 2루트 2는 그 다음에 60도 알고 있으니까 60도 사인 60도분의 2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사인 C각은 2루트 3분의 2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지겠죠. 그러면 2약분 3약분 해주니까 2루트 2라고 나오면서 각 C가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예각삼각형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4분의 3파이 즉 여기가 30도 6분의 파인 걸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PCA 각은 참 문제에서 이렇게는 보이게 참 어려울 수 있거든요. 쌤도 알고 구한 건 절대 아니고요. 구하다 보니까 찾아지는 형태였다라는 거.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는 겁내지 말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PC의 길이만 구하면 될 테니까 각 30도 주어진 것도 좀 써먹어야겠죠. 했더니 사인 30도 분의 PC의 길이 요 삼각형 안에서 30도 맞은편에 있는 각이 PC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각의 크기 더하면 45도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있을 거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분의 2루트 3이다 라고 구하면은 PC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PC의 길이는 얘는 루트 2분의 1을 놨으면 2루트 6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들어가면 되니까 루트 6. PC의 길이가 루트 6인 거 찾았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루트 2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들어가면서 4분의 전개해주면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플러스 6 양변에 분자분모 2로 나눠주면 루트 3 플러스 3이라고 정답 나오면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 때문에 가장 구하기가 좀 애매하다,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역시나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용감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구해보는 시도를 하며 문제 풀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나고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얘기하자라고 되고 있죠. 쌤은 그래서 y절편 주어졌고 기울기가 1인 것도 주어졌으니까 이 L이란 직선을 y는 기울기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x 플러스 gt다, 이런 형태로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선분 AB의 길이가 2t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x축과 y축에 수직하는 직선들을 그리면 당연히 수직일 것이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A 각에 있는 A에 있는 점 A랑 있는 각도가 45도란 걸 알 수 있어요. 즉, 요 삼각형의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 점 이름이 없지만 C라고 얘기하면 AC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t라던가 이렇게 이제 루트 2t다 이런 형태로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맞을 거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결국은 A와 B점의 X좌표의 차이,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가 결국은 루트 2t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루트 2t다. 그러면 이 점은 또다시 특징은 AB는 두 직선, 이 L과 X좌표, Y는 X제곱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둘의 교점, Y는 X제곱, Y는 X 플러스 GT의 X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현재 루트 2t라는 거 알 수 있을 거라는 거고,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라고 얘기하는 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니까 이것의 실근의, 이 방정식의 실근의 차이가 현재 얼마? 루트 2t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이라고 하고, 이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베타가 당연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베타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고,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gt, 거기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루트 2t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선 GT에 대한 극한값 구하자 얘기했기 때문에 GT를 찾기 위해서 두근의 곱을 좀 찾아줘야 될 것이고, 합과 차를 가지고 곱을 찾는 방법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서 만약에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4 알파 베타가 될 것이다 라고 찾아지니까 1 마이너스 2t 제곱이 마이너스 4gt가 된다. 즉 gt라는 것이 4분의 2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극한만 구해주면 되겠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제곱분의 gt에 대한 극한값 구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니까 최고창의 계수 b를 읽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이라고 찾아지는구나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기출문제부터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교점의 x좌표의 차이 또는 길이 b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쯤 잘 봐두고 써먹을 수 없을까라는 거 고민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차근차근히 보면 GA 파이의 제곱이 1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GA 파이 한 값이 1 또는 GA 파이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라는 것. 즉 sin A 파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건 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둘 중에 어떤 값인지 모르겠다. 물론 A 값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fx x의 범위가 0과 2파일 때 방정식 fg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fx가 실근이 일단 있다라는 가정에 한 개가 있으면 gx 자체가 어떤 값이랑 대조를 하는 하나가 있을 것이고 fx의 근이 한 개 있어버리면 요 gx는 알파 되도록 하는 친구, 이렇게 대조하는 x의 합이 2분의 5일 거라는 거죠. 근데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인데 합이 2분의 5파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인 함수니까 0에서부터 2파이 이렇게 그려지면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큰 친구면 여기 있으면 두 개의 친구 합이 파이가 나올 거고, 이쪽으로 가면 절반이니까 2분의 3파이 2배니까 3파이가 되고, 단독으로는 2분의 5파이를 채울 방법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근은 아닐 것이고 이게 결국은 두 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gx는 알파, gx는 베타, 요 gx는 알파, gx는 베타가 되도록 하는 모든 x값의 합이 2분의 5일 것이다. 2분의 5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인 함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만약에 알파나 베타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두 x값의 합의 차이는 파이가 될 것이고, 밑으로 가버리면 두 개의 합이 3파이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는 3파이, 얘네 둘의 합은 파이. 그러면 이것들을 더해서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이쪽에 있는 이 3파이, 즉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베타나 알파 값이 있어서 밑에 두 개랑 만나도록 돼버리면 3파이가 되어버리니까 2분의 5파이보다 큰 숫자가 생기니까 안 될 것이다. 하나 알파 베타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왼쪽에 있는 파이 하나 있다 치면 2분의 5파이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더니 이 마이너스 1 지점인 2분의 3파이를 채우는 방법이죠. 2분의 3파이랑 파이를 더하면 2분의 5파이가 될 거니까 이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야 될 거고, 얘는 0과 1 사이에 해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라는 친구는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일 것이다 라는 거 하나와, 마이너스 1, fx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f-1을 구해보면 1-a 플러스 b가 나올 건데 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b라는 친구는 a-1, 즉 a가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고 a가 2분의 3일 때는 2분의 1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fx가 될 수 있는 식은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또는 fx가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x a가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찾아질 거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해를 좀 찾아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 해가 뭐뭐 나오냐 했더니 양변 2배에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된 친구 찾아주면 2, 1, 1, 1, 2, 1 몇 다 마이너스니까 x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 반면에 이 친구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1, 2, 1, 1 여기 플러스죠? 무슨 부호를 잘못 적었어요. 플러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부호를 좀 잘못 적었나? 2분의 3이고 2분의 3일 때는 a가 2분의 3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해를 구해주면 1, 2, 1, 1 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는 거.
네, 아까 봤듯이 음수의 해가 나오면은 두 근의 합이 아까 봤을 때 나머지 알파나 베타 나머지 한 근이 음수가 되어버리면 두 근의 합 x좌표 합이 3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2분의 5 파일 넘어가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fx 친구가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문제에서 f2를 구하자 했으니까 f2는 4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라고 나오면서 5에서 2분의 1 빼는 2분의 9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성함수의 방정식이랑 관련된 친구인데, 합성함수에 대한 능형대로 한 친구는 안의 친구가 0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문제 한 번쯤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보다시피 x가 k보다 작을 때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그렇게 나눠졌을 때 두 가지 함수 형태가 되고 있고, 문제에서 보다시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이 23학년도 수능 특강 바탕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수업하면서 문제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직선과 함수가 만나는 친구인데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 되려면 결국은 둘이 K에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이 되려면 하나가 직선 곡선이니까 결국 이 직선이 K에서 이 함수의 접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의 곡선이 있고 K, 여기가 K였다 치면 여기서 내가 하나의 직선을 그리는데 연속이 되려면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연속이 만나는 형태의 직선이어야지만 연속이 될 거예요. 만나지 않는 형태의 직선이면 당연히 불연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K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선 일단 여기 이 친구를 쓴 편의상 밑에 있는 친구를 gx라고 좀 얘기하면, 밑에 있는 친구를 gx라고 얘기하면 이 gx는 여기 K에서 gx의 K란 점에서 이 위에 있는 ax란 직선이 만나는 형태, 즉 교점이 이 x는 K에서 교점을 가질 거면 gx랑 ax가 만나기 때문에 fx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될 거고요.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미분 계수는 결국은 기울기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AX의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라고 되는 거니까 이 새롭게 그려지는 AX란 직선이 결국은 이 AX가 밑에 있는 GX란 함수에서 X는 K에서 접선이 되어야지 미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프린트 한번 받으러 오세요. 쌤이 프린트 때 설명하는 프린트 내용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어쨌든 곡선과 직선으로 나누어진 함수인데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친구가 결국은 밑에 있는 함수 gx의 k, gk에서의 K에서 접선이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획은 A가 1일 때 F'K는 1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A 값은 뭐랑 같아야 될 것이다. 밑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면 미분 가능하다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G 검정색으로 GK랑 AK가 같아야 되면서 G'K랑 A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 거기다 심지어 1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분 계수 F'K, 이것도 똑같이 F'K가 되겠죠. F'K, 그래야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은 방금 얘기했던 사실로 K에서의 미분 계수가 A 그 자체가 되어야 되면서 그게 G'K랑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얘기 할게요. K가 3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3,G3이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또 이 친구의 특징이 있죠. 이 친구는 무슨 점? 원점을 지나는 친구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3,G3을 지나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0,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K가 지금 현재 3이라 얘기했으니까 3에서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있을 건데 0,0에서 내가 여기 3, 뭐시기에 접하게끔 선 그어버리면 여기서 그은 접선이 결국 뭐 y는 ax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쌤은 여기가 지금 현재 3,g3이라 얘기했으니까 이 두 점 0,0과 3,g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은 이 접선 여기서의 접선이랑 같다 이렇게 되니까 3-0분의 g3-0 하면 이게 기울기인 g'3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게 심지어 뭐랑 똑같아야 된다? A로 똑같아야 될 것이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갈게요. G3이랑 3G'3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문제에서 GX의 식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한 것이 3에다가 G'X에다 3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미분하면 4B 나오겠죠. 요거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에서 좀 정리할게요. 뭐 조금 숫자 정리하고 할까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2b는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 그러면 12b 약분하고 3b 제곱은 9. b 제곱이 3.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선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지워주고 플러스 루트 3이구나 라고 찾아진다는 거. 그럼 b 값 찾았고 a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a 값이 g'3이랑 똑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가 g'3이죠. 즉 a는 4 루트 3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니은도 맞는 거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fk랑 f'k가 같으면 그 다음엔 이 y는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도 얘기했었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k, k라는 2차 함수가 있으면 여기 k, gk 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결국은 원점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y는 ax의 그래프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요 k, gk와 0,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a 값이자 k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아야 된다 얘기해서 k-0분의 gk 마이너스 0이 G'K가 돼야 되고 여기선 당연히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G 대신 전부 F로 고쳐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잘 보니까 K분의 FK랑 F'K가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같다 있기 때문에 K가 얼마냐면 1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즉 여기가 1,GK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 G1에서 K가 1일 때 그래프 fx의 x축과 둘러싸인 요도형의 넓이를 구하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지우고 조금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럼 k가 1이라고 얘기했고 왼쪽에 우리 미분한 데에다가 그러면 1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 안 되는구나. 그냥 할게요. 그냥 함부로 넣으면 안 되죠. 이거 아까 B값 구해서 넣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건 K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길이 구해주면 G1이 나올 건데 이게 A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또는 또 해야 되는 건 G1랑 G'1랑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B 값도 찾아줘야겠죠. 그럼 그거부터 차근차근히 찾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의 제곱은 미분계수 구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b가 나오겠죠. 그러면 4b 날라가지고 3b의 제곱은 1이니까 b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이번엔 찾아지겠죠. 여기까지는 니은입니다. 자, 그러면 b 값도 나왔고 그러면 G'1이란 게 G'1이란 게 A랑 같을 것이다. G'1 구해주면 A에다 넣어주면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라고 되니까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직선은 Y는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의 X라는 형태. 그래서 0과 1까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 그 다음에 1에서부터 또다시 만나는 점도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분의 4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나머지 점 는0 해서 구해주면 루트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루트 3은 0 1 루트 3 루트 3 1 해주면 3 1 해서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원래 x 여기 2차 함수 그려주면 여기가 루트 3분의 1 거고 여기가 루트 3이다. 그럼 나머지 영역 넓이 구하기 위해서 1에서부터 루트 3까지 gx 적분해주면은 요 오른쪽 1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구할게요. 1에서부터 루트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4x 마이너스 1 dx가 될 것이고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루트 3, 1 넣기 될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묶어내면 3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묶어내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나와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분 2면 2니까 4라고 바로 하면 되겠구나.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그러면은 3분의 여기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4에서 2 빼면은 3분의 2 루트 3 나오겠죠. 요게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뒤에 부분은 넓이가 요거고 앞에 부분은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다라고 계산될 거니까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요거 더해주면 되니까 루트들은 없어지고 3분의 1만 남는다라고 되면서 요게 아까 앞에 니은 하면서 얘기했었듯이 k, k, fk랑 f'k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k가 1일 때 의미고 곡선과 직선을 둘러싸인 넓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울기 1일 때 k가 1일 때의 기울기 구해서 앞에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1에서 2차 함수 gx의 교점 x좌표 교점 찾아서 루트 3인 거 찾아서 적분하는 값 해서 넓이 값 구해줬다라는 거. 아쉽게도 요거는 공식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직접 다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차근차근히 구해주면 되겠고 작년 수능 특강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쌤은 생각을 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올해 3월 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K를 여기서 이 문제에선 K인데 K를 기준으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데 요게 미분 가능하게끔 되려면 그 직선이 그 끊어진 지점 저기는 선 K겠죠. K에서의 나머지 곡선 부분에 접선의 방정식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사실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A1이 1일 때 A6이 34가 되도록 하는 A2의 모든 값의 합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쌤은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A1이 1이라고 주어졌고 A6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1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판단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A1을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 n에다 1 넣는다 생각하면 2의 값도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뒤에 추측이 가능하고 A1과 A2의 값이 홀수이냐 짝수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역시나 판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쌤은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다 적을까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제 n의 값과 an의 값을 구분해서 적을 겁니다 라고 표를 살짝 그려놓고 왼쪽에다 해놓고 복사 붙여넣기 1, 2, 3, 4, 5가 나오니까 하나 더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붙여놓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쭉쭉쭉 한번 가면서 판단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a1이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2부터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조금 쉽게 가보려고 짝수인 걸 먼저 해볼게요. 짝수이다. a2가 짝수인 경우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n이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럼 얘가 2n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앞에 게 홀수 짝수이기 때문에 a1은 홀수, a2는 짝수가 되기 때문에 a3이 홀수인 걸 알 수 있겠죠. 2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엔 또 얘네 둘 다 홀짝 반대기 때문에 더한 값이 여전히 홀수기 때문에 4n 플러스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한 거는 이제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니까 홀 더하니까 짝수가 되니까 얘네 둘 더한 거는 6n 플러스 2. 이제 6n 플러스 2니까 반틈 해줘야겠죠. 이게 짝수니까 3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홀짝을 다시 더하는 형태 3n 플러스 1인데 문제는 이게 n의 값에 따라 홀수 짝수가 갈라질 수 있어요. n이 짝수이면 3n 플러스 1은 홀수가 될 거고 n이 홀수이면 3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둘이 더하면 이제 얼마일까라는 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n이 홀짝을 구분해 줘야겠네. 근데 n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홀짝을 구분해서 다시 출발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게 여기서 n이 홀짝으로 나눠진다고 치면은 다시 홀짝으로 좀 나눠진다 치면 n이 홀수인 경우엔 보다시피 원래는 2n짜리였는데 여기가 n이면 2n 대신에 여기 2n-2 홀수니까 2n-1 들어간다 치면 4n 마이너스 2꼴의 숫자였어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숫자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안에 게 짝수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4n이야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4n-1 홀수인 거 확실하죠. 더해주면 8n-3 여전히 홀수구나. 둘이 더해주면 12n-4가 되니까 12n 때문에 짝수인 게 확실해지는 거기 때문에 반틈해주면 6n-2가 나오는 거죠. 짝수구나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홀짝 더해주니까 14n-5가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34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14n이 39여야 된다니까 만족하는 친구가 없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n 했으니까 4n 플러스 1 홀수니까 8n 플러스 1 홀수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12n 플러스 2 짝수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6n 플러스 1 홀수죠. 더해주면 14n 플러스 2 그럼 짝수가 되니까 7n 플러스 1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또다시 34가 되는 숫자 역시나 7n이 33이 돼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A2가 짝수인 케이스에서는 A6이 34가 되는 케이스는 없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 이제 홀수인 경우로 가볼게요. 그냥 4n으로 좀 출발했으니까 홀수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짝수들도 4n이랑 4n-2로 좀 구분했으니까 홀수들도 두 가지로 4n-1 하나 4n-3이라는 홀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러면 모든 홀수를 다 포함하고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해주면 4n 짝수가 됐으니까 반틈해서 2n 해주면 되겠고 둘이 더해주면 6n-1 그럼 홀수네요. 그럼 다시 또 더해주면 8n-1로 홀수되고 둘이 더해주면 14n-2가 되니까 7n-1이라는 숫자로 7n-1로 찾아주면 되겠고 난 이 숫자가 34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n이 5 즉 A2는 19라고 찾아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n-2 둘이 더해주면 4n-2 홀수니까 짝수였구나. 반틈 나눠줘야 되네. 2n-1 돼야겠죠. 그러면 2n-1 그 다음에 둘 다 홀수들이니까 홀수를 더해주면 짝수 될 테니까 3n-2라고 찾아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 또다시 홀수가 되니까 좀 갈라주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하네요. 그러면은 역시나 얘가 어떤 숫자에 따라
계산이 갈라지는 거긴 한데요. 그럼 갈라갑시다. 여기서도 결국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또 갈라질 것이다 라 생각하면 여기에 4n-3짜리에 2n-1 또는 2n으로 바꿔 들어간다 치면 8n-7 하나 8n-3 하나의 숫자들로 구분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갑시다. 둘이 더해주면 8n-6 그럼 짝수니까 4n-3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홀수가 다시 되니까 둘이 더해주면 12n 마이너스 10 되는데 반틈해주면 되니까 또다시 6n 마이너스 5 홀수죠. 홀수기 때문에 또다시 둘이 더해주면 5n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또다시 또 n의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많이 되니까 그럼 차근차근히 나눠서 이걸 계속 나눠지는 건 너무 또 숫자가 크니까 그러면 반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서 조금 구분해 볼게요. 특징들을 이 숫자에 대한 수열에 대한 특징이 여기서는 구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 여긴 4n-3인데 여기가 홀수인 케이스예요. 홀수니까 1 더해주면 여전히 1이랑 홀수 더하면 짝수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일단 확실히 여기까지는 홀수가 갈 거라는 건 확실해요. 2n-1 그럼 얘네들 더하면은 홀이었기 때문에 짝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반 해주는 것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6n 3n-2가 되겠죠? 2 그럼 여기가 얘가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요 친구가 코멘트를 열었네. 요 친구가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로 좀 구분할게요. 홀수인 경우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홀수인 경우 이제 얘네 둘이 더한 게 홀수가 될 테니까 짝수가 나눠서 짝수가 되는 경우로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니까 그 다음 둘이 더한 게 짝수가 되면서 나누기 2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즉 2분의 5n-3 이런 형태로 계산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짝수인 경우면 얘가 짝홀에 대해서 얘가 짝수인 경우는 홀짝 더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대로 더하셈으로 갈 거고 그러면 둘이 더한 숫자가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A6이. 근데 A6이 34로 짝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안 돼. 라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홀수가 되면은 둘 다 홀 더하니까 짝수가 되면서 또다시 얘네 둘 더한 것의 반틈이 돼야 되는 거죠. 즉 2분의 5n-3 플러스 3n-2분의 4한 값이 34가 되어야 된다. 4가 아니라 2한 값이 34가 되어야 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조금만 계산하면 양변 2 먼저 해주면 68은 2분의 5n-3 플러스 3n-2가 될 거고 한 번 더 2 곱해줄게요. 12, 13, 6, 136, 5n-3 플러스 6n-4 라고 나오니까 11n은 여기 내가 둘이 더하면 7 되죠. 그러면 7 이항 해주면 7 더해주면 143 되겠죠. 그러면 n의 값이 13이라고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짝수라고 하는 경우면 홀짝이니까 둘이 덧셈으로 그대로 가겠죠. 5n-3 될 거고 이 숫자가 홀수다라고 될 거예요. 홀짝이니까 또다시 덧셈 해주면 되니까 8n-5 홀짝이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네. 그럼 또 말이 안 맞죠. A6은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A2도 찾아주면 되겠죠. A2는 13에다가 4 한 다음에 3 빼니까 4, 3, 12에 52에 3 빼니까 49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A2가 19인 경우랑 49인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니까 A2의 합은 48이라고 나오겠네. 68 49 더하기 19기 때문에 68 나오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많네요. 홀짝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는 경우에서 이 숫자가 홀수일까 짝수일까 구분해가는 과정을 조금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A2가 짝수인 경우 역시
역시 홀짝이 좀 구분되면 좋겠다 얘기해서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A5 계산이었죠. 확실하게 홀수 짝수인지 구분이 안 돼서 쌤 나눠서 해봤었고요. 그 다음엔 여기가 짝수가 4n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나머지 홀수도 4n-1, 4n-3꼴로 홀수를 구분했는데 4n-1은 문제없이 쭉쭉쭉 나왔는데 4n 플러스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4n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역시나 5에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조금 구분이 잘 안 돼서 계산이 조금 번거로웠네요. 여기 A4부터였죠.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도 숫자 구분이 조금 안 됐었죠. 약간 8로 만들어 봤는데도. 그래서 뭔가 조금 숫자 깔끔하진 않아서 그냥 계산하겠구나. 역시나 홀짝 역시 구분해가면서 차근차근히 계산해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구나. 구분이 돼서 그 홀짝으로 그러니까 아까 2n을 홀짝 또다시 나눴는데도 계산이 되지 않는 케이스여가지고 계산이 좀 많아져서 쌤은 그냥 홀수다 짝수다 좀 구분해서 케이스 내려가다 보니까 불가능하구나라는 거 찾아내면서 하나의 숫자 찾았다 라는 거. 귀납적 정의 문제는 사실 이런 추론적인 내용과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많이 해주고 연습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는 마쳤고요. 그 뒤에 영상에서 주관식에 해당하는 문제 영상 또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